살펴보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는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함께 싸우자는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께서 나와주셨고요. 이 두 분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워오신 분들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만든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삼가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결심하시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세 가지 실체를 잘 살펴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물들에 관한 실체입니다. 두 번째, 외부 세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실체입니다. 세 번째, 중국, 북한 등 외부 세력 개입 실체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독 사전투표지에서만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대춘립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뭉개진 투표지, 신권 투표지 등 누가 봐도 위조되어 사후 투입된 사전투표지가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등록 선거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외부 세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비호 아래 검찰의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무소불위, 괴물, 권력기관을 그렸습니다. 2023년 8월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 해킹 시도 이후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조사에 나섰으나 이 역시 선관위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무렵 선관위는 여론에 떠밀려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 점검, 그것도 일부 점검을 마지못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국정원 전산요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을 시도하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침입이 가능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보안성이 없는 1, 2, 3, 4, 5 따위로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버 내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선거 정보를 조작,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선거인 숫자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별 당락과 정당별 투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실로 아예 보안이 없는 상태, 즉 외부 세력이 마음 놓고 들어와 조작하려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정선거 실체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한두 명의 일탈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범죄 카르텔이 개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중앙선관위 전산 조직에 접근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투표 결과값에 따라 위조된 실물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 북한 등 외부 세력 개입 실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군사적 물리력 행사에 앞서서 적국의 사이버 공간에 침투하여 정보 심리전, 여론 조작, 정치 공작을 통하여 상대국 분열을 극대화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킨 후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여 종국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형태의 현대전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는 그들과 이해관계 있는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상대국 국민들의 두뇌인지를 지배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지배하는 인지전에 매우 능숙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외부 세력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EU 등에 대한 선거 개입도 드러났습니다.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첫째, 선거관리 시스템에 AI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두 번째, 중국, 러시아가 관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체 금지하며 세 번째, 국가정보국에서 해외 악성 영향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 정보를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보안 관련 시스템, 전자기기, 선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시, 평가, 의무화 법안, 즉 첩보소권법이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역시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만 역시 중국의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여론 조작 정보를 식별하여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현장 수개표를 포함하여 선거 전체에서의 선거 조작 여지를 전면 차단하여 국민 자치와 주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부터 수많은 여론 조작, 선거 조작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 정당들과 언론들이 앞장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북한은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자기들의 놀이터, 해방구라고 비아냥거리며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선거 개입으로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마우당, 치마우당이라 불리는 1000만 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셜봇, 챗봇 프로그램을 악용,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부를 통한 인터넷,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강화했고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세력을 숙주 삼아 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거 개입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맞물리는 특정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는 중국, 북한 댓글이 쏟아져 들어와 여론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오염되고 조작된 여론이 마치 순수한 국민 여론인 듯 호도하여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전선 최후 보루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설마 하다가 냄비 속에서 삼겨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지속 번영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당신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고귀한 각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중국, 북한에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허락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김용현 배상.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온 민경욱입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몇 번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문학준 후보가 단 3표 차이로 떨어져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3표 차이가 2표 차이로 단 1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 인천 부평 갑구에서 26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 결과로 바뀐 표는 단 3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재검표의 결과로 뒤바뀐 표의 수가 1표 또는 3표라면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사소한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 때 벌어진 인천 연수구을 제 지역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재검표를 신청한 지 무려 1년 2개월 만에 성사된 재검표에서 일장기 투표지와 배춘익 투표지 등 부정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선관위 발표와 비교할 때 모두 279표가 달라졌습니다. 재검표 결과로 무려 279표가 바뀐 것이고 이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대법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다며 제가 신청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상한 표들 가운데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관의 도장이 빨간 잉크로 뭉개진 모습으로 찍혀서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곧바로 이것은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는 만년 도장인데 관리관이 그런 줄 모르고 인주를 찍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만년 도장이 도입된 이후 인주는 준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주가 없는데 어떻게 인주를 찍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장기 투표지는 무려 1000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된 인천 송도 제2동 6투표소에서 그날 하루 종일 투표한 사람은 19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74장 가운데 과반수인 무려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도장의 주인인 투표관리관은 대법원에 출석해서 거짓을 말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뒤에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1.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2.
내가 찍지 않을 땐 하급자인 투표 사무원이 도장을 찍는데 그 사무원도 내게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었다고 보고한 일이 없다. 3. 그런 이상한 투표지가 1000장이나 나왔다면 당연히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키고 있던 나의 눈에 띄어야 했는데 나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 4.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면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항의를 했어야 했는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도장을 1000번 찍으려면 6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두 장은 잘못 찍을 수 있다고 해도 무려 1000장의 투표지에 6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도장을 찍을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장기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그 투표를 한 사람들 1000명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나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투표지를 봤다는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런 투표지는 투표 당시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개표 때도 그런 투표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흉측한 표가 한 투표소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면 개표 당시 큰 소란이 벌어졌겠지만 그런 소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여러분,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고 그 결과로 득표수가 279표나 바뀌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가 부정선거의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태연히 기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이 땅의 기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진실을 알면 온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현직 기자일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여러분은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실태를 취재해서 온 국민들께서 알게 만들었다면 22대 총선이 또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서부지법이 성남 군중들에 의해 파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취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부정선거나 가짜 투표지 얘기가 나오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기사를 쓰십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마치 3심의 결과인 것처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재판을 딱 한 번만 진행하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결은 180일 6개월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어기고 대법관들은 저의 재판을 무려 27개월이나 끊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 판결도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무시하고 선관위의 거짓말을 믿어서 나온 판결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쓰는 기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무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다만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정선거 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해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언론 여러분, 지금 바로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를 한번 찾아보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그 투표지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런 투표지들을 받았다면 나는 과연 이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을 것인가? 답변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짜 투표지, 부정 투표를 판정할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기준입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저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황교안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 또 윤석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면 부정선거가 허튼 말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